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회장님 오신다기에 연세가 좀 많으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생각보다 젊은 우리 회장님이 오셔서 더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BTN 지대방 우리 시청자들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요. 예. 인사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제13대 전국 언론사 불자연합회 회장을 맡게 된 KBS 남초로입니다. 다가오는 개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불교TV 시청자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리면서 부처님의 뜻으로 저희 전국 언론사 불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 언론사 불자연합회 예. 이제 이 모임의 이름이 좀 길긴 해요, 그죠? 예. 네. 그래도 이렇게 표현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예. 우선 제 13대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바람이 일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먼저 전국 언론사 불자연합회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예.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죠. 예. 네네. 저희 전국 언론사 불자연합회는 네. 간단하게 이제 언불련이라고 네. 부릅니다. 언불련은 줄여서. 예. 네. 제가 이제 13대 회장을 취임을 하게 됐고요. 네. 주로 이제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에 네. 종사하는 언론인 불자들의 신행 모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KBS, MBC, 예. SBS, YTN 그리고 불교TV, 예. 불교방송, 예. 또 경향신문 이런 모든 여러 신문 다. 네. 언론사들이 언론사에 이제 종사하는 불자들이 네. 모여서 부처님의 네. 법문을 네. 공부하는 신행 모임입니다. 네. 경향신문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문 다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다 나가야죠. 여러 군데 조직돼 있는데 어쨌든 그쵸? 뭐 대표적으로 몇 군데 네,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만약에 안 돼 있는 신문사가 있다면 예, 또 예. 회장님께서 조직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그 저희가 이 전국적인 조직으로 조금 네. 그 확대 발전하자는 취지에서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취임하면서 네. 조금 더 전국적인 조직으로 가져가려고 네. 큰 뜻을 가지고 취임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전임 회장님이 용태영 회장님이셨잖아요. 예. 그 전 회장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소임이 후임 회장을 뽑는 것이었다라고 예. 하시던데요. 예. 우리 신임 남철우 회장님께서 언불련을 아주 잘 꾸려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한 신뢰를 보내셨다고 해요. 어깨가 참 무거우실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신임 회장으로서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전임 회장단에 비해서는 네. 제가 젊다라는 게 좀 장점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여러 차례 뭐 선배님들이 좀 맡아 주입사하고 고사를 했었는데 뭐 이것도 하나의 또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그 전임 회장들보다 젊다는 좀 열정을 무기로 네.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네. 지난 3년 이제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저희 언불련이 많이 그 조직이 네. 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모이질 못하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사실 그 이전에 조직됐던 이제 그 불자분들도 많이 좀 그 네. 흩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새롭게 좀 재건을 하고 네. 조직을 좀 그 바로 세워야 되는 그런 좀 책임감을 안고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아무래도 무한 신뢰를 보내주시는 만큼 네. 또 그만큼 어깨는 무거우시죠. 예. 네, 그래도 또 선대 회장님들께서 그렇게 신뢰를 보내주시니까 예. 어깨는 무겁지만 기분은 좋으시죠? 예. 다행입니다. 언불련의 신행 활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명상과 수행에 집중하면서 예. 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어떻습니까? 이제 각 언론사별로는 이제 네. 매주 그 언론사별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KBS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 점심 시간에 모여서 네. 주로 이제 그 첫 주는 주로 법문을 공부하고 둘째 주는 수행 명상을 네. 하고 그렇게 구성을 해서 이제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엄불련 전체 모임은 이제 여의도에 이제 포교당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의도 포교당에 매월 셋째 주 저녁에 모여서 네. 법회도 하고 또 법문도 공부하고 네. 그렇게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우리가 코로나 영향이 아직도 있으니까 그 여파 때문에 모임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조직의 재정비를 통해서 신행단체로의 그 도약을 네. 꿈꾸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우리 남철호 신임 회장님의 엄불련, 네. 우리 남 회장님이 이끄는 엄불련의 청사진은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뭐 여러 이제 직능단체 신행 모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네. 이제 언론사 또 언론인이라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언론을 우리 사회 이제 공기라고도 하고 또 우리 언론의 본령은 불편 그 부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우리 사회가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어떤 하나의 그 이 연등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네. 우리 사회의 어떤 통합과 또 화합이라고 네.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게 결국에 사회적인 공기인 언론의 역할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 속에 있는 우리 언론인 불자들이 네. 또 그 역할을 당연히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그 갈등이 아주 깊어지고 한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언론인들 또 언론사들이 어떻게 사회를 통합하고 사람들의 네. 마음을 위로하고 할 수 있을지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언론인 불자들이 모여서 네. 그 해법을 한번 부처님의 지혜로 네.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뭐 원론적이지만 네. 저희가 해야 될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 3년 동안에 조금 느슨해졌던 좀 엄불련 조직을 네. 일단 강화하고 또 좀 전국적인 모임으로 확대해서 네. 이런 그 언론인 불자들의 고민 또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가져야 될 역할들을 네. 우리 언론인 불자들이 전국적으로 공유해서 네. 우리가 뭐 방송을 하건 보도를 하건 기사를 쓰건 이런 네. 과정에 그러한 그 철학들이 녹여 들어갈 수 있게 네.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네.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의 그 순 기능이 많다고 봐야 되겠지만 네. 또 때로는 보면 언론의 역기능 또한 폐해가 크다 예, 하는 맞습니다. 생각도 예,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 중심에서 네. 우리 불자 언론인들이 사실은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기회만 되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이 시대에 오셨다면 아마 포교하시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수단을 선택을 할 때 이 미디어 언론을 가장 많이 활용하시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순기능 역할을 더 잘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중심에 우리 불자 언론인들이 네, 좀 키를 잡고 가시면 좋겠다. 예.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 현대 사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공을 초월해 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손바닥 안에서 세상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시대잖아요. 네. 우리가 요즘 이제 언어를 몰라도 또 다 통역 기능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방 안에 앉아서 세상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이 세상과 소통하는 미디어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KBS 입사 이후에
우리 회장님은 홍보실, 또 대외 정책실, 보니까 비서실, 또 공영 미디어 연구소 등등 네, 두루두루 중요 부서를 거쳤더라고요. 그리고 또 홍보 마케팅 전문가세요. 그 강점을 살려서 2014년도부터 대한불교조계종 미디어위원회, 미디어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활동을 해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이렇게 뭐 아주 요직을 잘 거치신 준비된 미디어위원 같으신데 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아직은 어떤 역할이 안 되더라 뭐 이런 또 한계점도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부처님의 어떤 그 가르침도 결국에는 부처님의 말씀과 또 이 법문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에 우리 인류에게 지혜를 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현대 사회는 사실은 미디어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은 미디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조계종 총무원에서도 각 언론사의 이제 그 주요한 분들을 이제 미디어위원으로 모시고 그런 이제 미디어 포교와 관련된 자문이라든지 조언을 이제 구하는 역할들을 했었고요. 저희 미디어 위원들은 1년에 한 2차례 정도 이제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워크샵을 합니다. 그래서 종단의 주요 정책 결정권자나 포교 담당자 분들과 만나서 실제 이제 현업에서 언론인들이 느끼는 어떤 미디어 포교의 방향이라든지 현재 이제 종단의 포교의 어떤 뭐 개선 방향이라든지 이런 조언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수시로 미디어에 이제 그 저희 불교가 노출될 때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어떤 이제 접점들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의 이제 조언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 뭐 지금 이제 이런 불교 TV도 있고 저희가 이제 불교 방송도 있고 나름의 이제 텔레비전이나 이제 라디오 매체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다른 이제 종교 카톨릭이나 기독교나 이런 다른 종교에 비해서는 아직 불교 쪽의 미디어 포교 역량은 좀 약하다. 그게 제 이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인적, 물적인 뭐 이런 토대라든지 많은 투자들이 뭐 뒤따라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미디어 포교가 이제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불교계도 조금 더 어떤 미디어 포교의 중요함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이 분야에 조금 더 많은 그 관심과 그런 영향들을 좀 쏟아 부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자문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요즘은 뭐 가뜩이나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안 갖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인 포교가 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종교의 위기 시대 또 불교계의 위기를 말하는 요즘인데 미디어 홍보의 고견을 좀 해주신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미디어 위원으로서 또 홍보 마케팅 전문가이시니까 좀 고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 부처님의 말씀이 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렇게 불교를 소개하고 알리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들을 토로를 합니다. 많은 이 법문들이 어려운 한자라든지 또 일부 한글로 번역은 됐지만 뜻이 잘 통하지 않는다라든지 그런 측면에 한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은 사찰이라든지 스님들이 너무 대중들과 멀어져 있는 느낌? 뭐 물론 한국 불교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산중에 토대를 하게 된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문만 열고 나가면은 네. 교회가 있고 성당이 있는 네. 이런 현대 어떤 도시 중심의 어떤 삶 속에서는 네. 여전히 사찰은 일부러 찾아가야 되고 네. 또 일부러 찾아가야지 또 만날 수 있는 또 네. 스님이 있고 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좀 더 현대화해서 네. 아주 초등학생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런 어떤 작업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사찰과 스님이 좀 더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그런 측면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임사에서도 친숙한 불교, 친절한 불교라는 것들을 이제 처음 네. 그 포부로 썼습니다만 조금 더 친숙해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더 친절할 수 있는 불교 네. 그것이 무엇일까를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뭐 저부터도 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친숙한 불교, 또 친절한 불교. 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데 KBS 교향악단 그 대표 시절에 예, 예. 그 외국인 지휘자나 협연자들과 함께 예, 예. 서울 조계사와 뭐 진관사를 참배했던 기억이 있으시다고 예, 예. 했는데 예. 그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참배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외국에서 지휘자나 협연자가 오면은 네. 대부분 이제 서울의 특급 호텔에 묵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좋은 잠자리와 네. 좋은 음식을 이제 대접하면서 저희가 그렇죠. 공연을 준비를 하는데 네. 이분들이 한국 문화를 상당히 이 체험하고 싶고 네. 소개받기를 원하는데 딱히 그럴 만한 게 이제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조계사나 진관사에 이제 아는 스님들도 있고 해서 네. 한번 모시고 가봤어요. 네. 진관사에는 이제 이스라엘 출생의 이제 요엘 레비라는 지휘자를 요엘 레비? 네. 모시고 갔었고 네. 이제 조계사에는 이제 스페인에서 온 네. 안토니오 멘데스라는 이제 지휘자를 데리고 가고 이제 피아니스트 게리 올슨도 이제 조계사에 한번 모시고 네. 왔었는데 이분들 반응이 네. 어떤 새로운 그 음악을 만난 것처럼 호기심과 그 집중을 하는데 네. 제가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진관사 가서 스님과 이 영어로다가 이제 음악과 네.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제가 시간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이야기가 1시간, 2시간 이어지는데 네. 정말 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돌아가서 이제 메신저로 그 한국에서의 가장 큰 추억 그리고 네. 본인들이 음악 여행을 하면서 네. 한국에서의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으로 네.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경험? 거를 보고 네.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네. 어떤 삶에 대한 그 탐색이나 고민들 그런 것들 예술로 승화하는 게 네. 우리 그 스님들이 또 우리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 지향과 상당히 교집합이 있구나 네.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 예술인들에게도 네. 이런 불교의 이런 신비로운 면 또 그 진면목을 소개하면은 네. 분명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구나. 네. 이런 경험을 제가 직접 했던 게 이제 교향악단 시절에 네. 경험했던 겁니다. 정말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한국의 사찰만큼 좋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네. 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렇게 감동받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때 이제 다른 방송사에서 데일리 프로를 진행하고 있을 때 독일에서 온 그 그룹을 데리고 갔었어요. 살타첼로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 뮤지션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데리고 해인사 가서 1박을 했었거든요. 조금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2002년도에 붉은 악마가 우리나라를 물들이고 있을 때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을 때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감동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산중에 있는 스님들께 음성 공양 그리고 음악 공양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연주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 새벽에 일어나서 스님들 도량서 갈 때 목탁 소리 황홀하다는 그리고 스님이 치는 이 북소리 범종 소리 그 산중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에 매료돼 가지고요. 우리 또 한국에 가면 또 체험할 수 있느냐고 할 정도로 너무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가능하면 그 템플 스테이를 많이 시켜주면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후임들한테 잘 좀 전달을 하시지 그랬어요. 네, 음악가들 오시면 꼭 템플 투어를 한번 시키라고. 네. 아 그리고요, 이 불교를 믿지 않는 까닭으로 흔히 불교를 뭐 어렵고 딱딱하다라는 이유를 든다고 한대요. 근데 회장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 친숙한 불교, 친절한 불교를 앞서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친숙하고 친절한 불교를 전할 수 있을까? 회장님 뭐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현장에서 경험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불교라는 것 또 종교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눈높이와 그 상황에 맞는 게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사실은 현대에 와서 가장 그 대중적으로 성공한 그 컨텐츠는 저는 템플스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가 템플스테이 이제 20주년을 맞이하고 2002년 이제 월드컵을 계기로 저희 사찰에서 이제 스테이를 하면서 사실 전 세계적인 그 문화 상품이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지점이 이런 불교가 대중화되고 더 친절하고 친숙한 불교가 되는 어떤 하나의 교훈 내지는 어떤 모범 사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 이 가장 최고 아닙니까? 뭐 BTS를 비롯해서 문화, 영화라든지 뭐 여기에 저는 불교가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교에는 그런 사찰에서 머무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목탁 소리라든지 범종 소리 이런 음악도 있고요. 또 이 다양한 미술 그 작품들이 사찰 자체가 미술 작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된 그런 미술 작품이 있고요. 또 사찰 음식은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맞는 식단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온 안토니오 멘데스는 채식주의자입니다. 그 친구가. 그래서 조계사 앞에 그 사찰 음식점을 데리고 갔는데 뭐 음식이 나올 때마다 원더풀입니다. 그렇게 어떤 채식주의자들에게도 사찰 음식은 너무 잘 맞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처님의 말씀이라든지 가르침을 배우고 포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좀 더 대중화를 위해서는 그런 불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인 콘텐츠를 먼저 출발점으로 삼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네요. 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우리 산사가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뭐랄까 환경 거기에다가 조금 더 친숙하고 알기 쉬운 불교를 더하면 좋겠고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한다면 친절을 더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뭐 우리가 불교는 딱딱하다, 뭐 구시대 유물이다 이런 말은 적어도 듣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전국 언론사 불자연합회 제13대
남철우 신임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ARS를 통해서나 또 붓다회를 통해서 가입하시고 회원으로서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그 힘으로 저희 BTN 불교TV가 부처님 말씀을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격려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또 더해서 품격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믿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회장님. 네. 우리가 동국대학교에서 입학을 해서 네. 신심을 키웠다고 예. 들었는데요. 당시 총장이었던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큰 스님께서 지금은 열반을 하셨지만 큰 스님과 인연으로 불교에 입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얘기를 좀 전해 주시죠. 예. 네. 저는 동국대학교가 뭐 불교 종립대학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네. 그냥 많은 그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하나로 알고 진학을 했는데 입학식 날 네. 스님들이 연단에 쓰셔서 네. 축사를 하시고 치사를 하시는 걸 보고 이제 그때 알았죠. 네. 여기가 그 불교 종립대학이구나. 알았고 그 당시 이제 총장님이 이지관 총장님이셨죠. 네. 그러고서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대학 학보사 이제 기자로 네.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제 출입처가 총장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본의 아니게 네. 그 총장님을 상대로 이제 제가 취재를 해야 되네요. 기자로 또 네. 취재원으로 총장님을 그렇게 이제 뵙게 됐는데 네. 사실은 1학년 학생이 총장님을 뵙는다는 거는 네. 너무 어려운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떨리기도 하고 했는데 네. 너무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편안하게 인자하시죠. 그렇게 해주셔서 뭐 그 뒤부터는 제가 너무 총장실 출입을 잦아서 비서실장께서 아니 뭐 이렇게 취재할 게 많냐고 네. 뭐 그럴 정도로다가 제가 총장실을 자주 노크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행사나 이런 데에서 뵐 때도 항상 알아봐 주시고 네. 뭐 가끔 뭐 빵 사 먹으라고 돈도 좀 주시고 그러셨어요? 뭐 그랬던 네. 인연이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네. 낯설지 않게 스님들을 접하게 됐고 특히나 그 총장 스님을 그렇게 네. 접하게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동국대학교에는 이제 불교대학이 있으니까 네. 거기 선학과라든지 뭐 인도철학과, 불교학과 네. 이런 이제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선후배들도 사귀게 되면서 네. 그렇게 불교가 뭐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일상으로 네. 가끔은 뭐 막걸리도 한잔 하고 네. 뭐 설악산도 가고 네. 뭐 또 학생증을 가지면 그때 웬만한 전국의 사찰에 가서 동국대 학생증을 보여주면은 그냥 재워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럼요. 네. 그게 너무나 신기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 여행의 숙소는 주로 전국의 사찰이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학생증을 든든한 가지고. 백이 있었네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리고 또 뭐 최근에는 우리 동국대 총장을 지내신 보광 큰 스님 찾아뵙고 또 마음 공부 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동국대 출신들의 이제 언론인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제가 거기에서도 이제 봉사 소임을 맡고 있는데, 네. 보광 스님, 총장 스님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총장님들이 그런 이 언론인 동문들을 많이 격려를 해주십니다. 네, 그러시죠. 그 중에서도 이제 보광 스님이 많이 그 격려를 해주시고 해서 네. 졸업생들이 이제 언론사에 많이 취업을 하게 된 계기도 보광 총장 스님 이제 재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러시고서는 이제 청계산
이제 정토사에 계신데 네. 제가 뭐 청계산을 자주 갑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운동 삼아 건강도 챙길 겸 등산에 가면은 안 들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거양득이네요. 네, 그래서 항상 등산을 하면은 네. 정토사로 이제 하산을 해서 그러시군요. 스님을 뵙고 이제 네. 뭐 가끔 공양도 하고 차담도 네. 나누고 하면서 뭐 제 개인적인 고민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나누고 좀 업무하면서도 왠지 정이 가는 그런 점장 스님입니다. 맞습니다. 네. 또 때로는 한량없이 다정하시고 잘 챙기시고 그러시지요. 어떻습니까? 우리 회장님은 평소에 생활하면서 가슴에 담고 있는 부처님 말씀,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을까요? 뭐 아직은 때로는 뭐 힘이 되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그런데 저는 이제 보통 우리가 불교 행사를 하면 이제 시작은 삼귀일화하고 이제 마무리는 사홍서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홍서원의 첫 구절 중생을 다 구하리라. 중생무변 서원도가 가장 좀 이렇게 사홍서원 할 때마다 와닿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 우리가 수행이나 해탈은 나 자신을 위한 거지만 결국에 그 나 자신을 위한 게 이타적인 삶, 남을 이롭게 하고 도와주는 삶이 결국에 나의 해탈이고 수행이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 문구에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생을 다 구하리라는 그런 그 문구가 그런 수행을 통한 이타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그 어떤 법회나 그 행사를 할 때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홍서원의 첫 구절을 그 구절 할 때 가슴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그럴 수 있도록 살면 최고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 혹시 뭐 사찰에서는 개인 나름대로 수행법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사경을 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독경을 한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108배를 좋아하기도 하고 절수행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회장님은 어떤 수행법을 혹시? 저는 이제 주로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산행을 좋아합니다. 이게 또 뭐 불교하고 인연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왠지 바다보다는 산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대한민국의 큰 산에는 다 사찰이 있습니다. 걷기 명상이네요, 뭐. 그래서 주로 걷고 사찰에 도착하면은 거의 108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근육도 좀 잘 풀리고요. 그렇죠. 뭉친 근육도 잘 풀리고 뭔가 이 육체적인 수행을 하게 되면은 뭔가 정신적인 여러 가지 그런 그 복잡함이 일순간 사라지는 그런 느낌 같은 걸 좀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봉정함은 한 3-4번은 기본적으로 올라가고요. 항상 봉정함에서 이 참배를 하고 또 절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그게 저한테는 뭐 가장 좀 맞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걷고 또 108배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어떤 그 다 내려놨을 때 그런 어떤 개운함, 공허함 뭐 이런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좀 수행이라고 하기엔 부끄럽지만 그런 방법을 좀 즐겨하는 편입니다. 그러시군요. 법정 스님 그 책의 에세이집의 제목처럼 텅 비었지만 충만함. 그런 충만함을 가득 담고 내려오시겠네요. 우리 신심 있는 불자님들은 봉정함 같은데 이제 올라가실 때 이렇게 하신대요. 오르막길 올라가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산길. 그러면 한 발 뛰면서 관세음, 한 발 뛰면서 보살 이런다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이러면서 산행을 하신대요. 우리 회장님이 이제 아마 산행을 하시다 보면 힘들 때 제가 이렇게 들려드린
그 관세음보살이 생각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주력 수행이고 또 걷기 하면서 자기를 관찰하는 게 걷기 명상이고 그 자체로 수행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 수행법 잘 유지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불자로서의 우리 남철호 회장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소원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뭐 24살 요때 이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면서 사실 그때 조금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찍 가셨어요. 뭐 사고로 가셨는데 사는 게 뭔지 죽는 게 뭔지에 대해서 그때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산다는 게 뭔지 죽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내 일생을 걸고 한번 공부를 해보고 깨우침을 얻겠다 이런 마음을 사실은 그때 이제 가졌었던 게 뭐 이런 불교라든지 수행이라든지 깨달음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게 된 뭐 계기가 그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론사에 입사하면서 25년 넘게 이제 있으면서 보통 우리가 언론인들은 아주 현실을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는 것보다는 더 소위 현실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어떤 소위 중생들을 좀 더 가까이서 지켜보는 그런 직업군이다 보니까 그런 청년 시절에 가졌던 저의 고민과 또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그 현실의 문제, 이런 사바세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결국에 이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우리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우리 인류에게 지혜를 줬던 부처님의 말씀이 그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뭐 제가 수행이라든지 배움의 정도가 짧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한 이런 어떤 화두를 가지고 공부해보고 싶고 또 제가 어떤 언론사 불자 연합회장으로서 우리 언론인 불자들이 이런 사바 세계를 좀 더 가까이서 보는 이런 언론인 불자들로서 이런 중생들의 해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삶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밝혀줄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게 뭐 저의 큰 그 목표인데 뭐 어쨌든 한 발 한 발 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불교를 바로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대방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